네, 사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재난방송 주관사로서의 그 정보 보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사이버 테러 때 KBS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KBS의 그 방송 시스템 상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조금 간단하게 예, 하나는 이제 방송 송출에 관한 그쪽 분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작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는 밖에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그 사이버 테러 때 공격을 당한 것은 방송 송출 부분은 전혀 그 해킹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제작 관련 이런 부분이 이제 피해가 네,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MBC나 YTN보다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KBS는 PC가 한 4,000여 대 오동작이나 파괴됐고요. 그리고 복구하는 데는 한 8일 걸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 KBS의 그 보안 수준이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습니까? 네, 그 보안 수준은 이제 방통위 보안 감사를 이제 2번 받았습니다. 2009년, 2012년에 네. 받았는데 최고 보안 등급으로 우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점검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여기 보니까 2012년에 IT 인프라부 보안 파트 지금 정규직이 3명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점검을 한 걸 보니까요. 뭐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네. 2013년 5월에도 서버 취약점, 해킹 취약점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요. 그 전에도 서버 취약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됐었고 2013년 8월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한번 점검을 받았네요. 네. 이때는 개인정보 노출, 그 다음에 해킹 취약점이 지적이 됐고 보안 조치는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버 테러 발생 시에 정부의 보고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네. KBS가 그때 시적절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방통위와 경찰청에 신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떤 보안 조치를 하셨는지 사장님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 방송망 이쪽은 이제 뭐 3중, 4중으로 그걸 이제 방화막이 이제 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백업 시스템을 이제 보강을 해서 만일 그게 이제 그 해킹을 당했을 때 바로 그것을 이제 복원해 가지고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준비를 했고요. 또 인력 문제가 좀 취약하다 해서 네, 전문 인력을 두 명 추가했습니다. 했습니다. 아까 그 일반 PC 점검은 IP 인프라부 보안 파트에서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망 관련해서는 기술본부 시스템 운영부에 2명, 원래 없었습니다만 2명 배정을 했대요. 예, 그리고 보안 점검은 말씀드렸다시피 네. 한 달에 한 번 하고, 보안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전체 예산 중에서 1%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그전에는 0.05%도 지금 안 되게 사용을 했었고, 2013년 이 사이버 테러 이후에, 자본 예산을 좀 정액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고가 난 뒤에 원래는 그 KBS가 왜 수신료 올립니까? 왜 수신료 받습니까? 수신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수신료 현실화를 네, 진행하고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KBS는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 주간 방송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죠? 네. 이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주관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이버 테러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해서 않도록 예.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적 책임 수행을 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사고가 난 뒤에 사고가 난 뒤에 복구를 지금 금융권 네. 그죠? 금융권은 한 2시간 만에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KBS는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 복구는 8일, 이 방송은 15시간 만에 이제 내부 전사는 복구를 했는데요. 그 금융권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융권과 그 차이는 제가 정확하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금융권은 모두 다 그 시설 관리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론사는, 방송사는 언론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네.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320 사건으로 다시 관리 시설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방송협회도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안 된다고 했고요. 저는 방송협회 부회장님이 사장님이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했고요. 노조에서도 KBS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7월 29일 날 언론 사찰에 들어간다. 언론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래부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번 10월에 KBS 기반 보호 시스템 네, 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KBS가 정보통신 기반 보호 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했듯이 여기서 하듯이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어쨌든 자체적인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KBS가 일단은 여기에 지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지정되면서 이 업무를 노조원이 담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면은 자체적으로 여기 이상에 준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과 시설 보호 대책을 세워서 확감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